경기도 많이 없고 사실 관심도도 떨어지는 거니까 저희 들어오실 분들 다 들어오신 것 같다고 판단되고 지금 바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구 아니고 보스턴 원정입니다. 자, 대전 대 김포. 대전이 거의 뭐 4월 말 정도, 거의 2주 정도 쉬고 지금 경기를 들어온 거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5일 전에 이제 광주와의 경기에서 이제 2대1로 아쉽게 패배를 했었죠. 사실 김포는 제 K리그를 분석을 이렇게 시간을 자주 안 가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공격적인 팀이에요. 진흙탕 싸움 좀 계속 쑤셔 넣으면서 진흙탕 싸움을 좀 유발하면서 상대가 좀 정신 못 차리게 만들면서 이렇게 경기를 좀 가져가는 그런 진흙탕 싸움에 좀 능한 팀이고, 대전 같은 경우 역시나 최전방에서의 득점은 아직까지 뭐 용병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많이 터지진 않지만 이선에 뭐 마사나 이런 애들이 좀 터져주면서 사실 좀 선수발 느낌이 좀 강한 그런 팀이에요. 선수발 자체는 확실히 대전이 좋고, 김포는 그러니까 스쿼드가 안 좋은데 좀 공격적인 축구를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좀 처져 있고, 우린 여러 차례 봐왔잖아요. 스쿼드가 안 좋고 얇은데 공격 축구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팀들이 대부분의 강등 내지 하위권에 맴돌고 있고, 최근에 어쨌든 EPL에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의 상승세, 수비 축구하니까 되잖아요. 스쿼드가 그런 축구에 돼 있으니까. 김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면 좋은데, 아니면은 좀 전술적으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초반이나 이럴 때 승부를 걸고 나머지 수비하다가 또 막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성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꾸준하게 뭐 재미있는 축구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안 좋은데, 어쨌든 오늘도 이제 대전이 실전 관계 조금 떨어져 있긴 해요. 분명히 이제 2주 동안의 휴식에서, 이런 보통 K리그 2부 리그 수준이나 좀 하부 리그 팀들은 경기 감각이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유지를 잘 못하는데, 김포가 어쨌든 진흙탕 싸움을 만드는 만큼 오늘 또 어떤 식으로 대전의 전반 초반을 좀 흔들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고, 일단 김포 쪽의 핵심 수비수인 김태환이 경고 누적으로 오늘 빠지게 됐습니다. 뭐 사실 전력적으로 대전이 워낙 좋고 뭐 김포 쪽을 볼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이변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대전도 오랜만에 뛰는 거고, 김포가 워낙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다 보니까 전반 초반 내지 대전이 좀 실전 감각에 좀 적응을 못할 사이즈의 김포가 득점할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대전 승이나 오바 2대1 정도로 보고, 김포가 그래도 득점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역시나 빡빡한 일정에서의 그런 스쿼드 뎁스 차이, 그리고 김태환이 빠진 부분, 여러 부분을 봤을 때 두 골 이상 실점할 가능성이 그래도 제가 볼 땐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기로 이제 부산 아산으로 넘어와서, 지금 부산은 거의 뭐 심각해요. 지금 뭐 서포터즈 팬들의 신뢰를 뭐 감독이고 선수들이고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고, 일단은 수비가 너무 안 돼요. 수비가 거의, 만약에 부산을 배팅하고 경기를 보면은 진짜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무섭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수비가 개판이고, 뭐 발렌티노스나 뭐 조이제, 이청용, 발렌티노스는 확실히 잘해주거든요. 3백 라인에서. 조이제 대학 리그는 씹어먹고 왔어요. 뭐 대학 리그 때 뭐 반다이크다 이 소리 들어먹고 왔지만, 지금 계속해서 실수를 하거나 경험치는 본인 스스로 잘 먹고 있어요. 근데 팀이 이제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릴 뿐이고, 어쨌든 부산은 이 수비적인 문제, 키포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난 경기도 부천한테 이제 3대1로 깨졌는데 제 생각엔 3골 다 실수예요. 3골 다. 안 먹을 수 있는 골을 3골 다 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부산도 사실 스쿼드 뎁스적으로 선수비 후역수 때리면 성적이 잘 나올 팀이에요. 미드필더진에서 중거리 빵빵 때려줄 애들이 있고, 공격 전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수비가 문제다. 근데 감독이 계속 똑같이 한다. 문제가 많다. 수비 라인 자체도 계속 라인업 바꾸고, 얘 넣었다가 얘 넣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발렌티노스, 조이제, 이청우 연속으로 이제 2번 가동을 했어요. 계속 라인업 바뀌다가 했는데, 뭐 안양한테 1대1로 나름 선전을 했고, 지난 부천전에 이제 호로쇼를 또 펼치면서 오늘 홈으로 돌아와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지금 어쨌든 부산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많이 흔들리고 있고, 저도 얘네 공격하는 작업이나 이런 걸 보면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는데, 지금 최근 분위기가 좋은 아상 상대로 승리까지 기대하는 건 좀 무리다. 역시나 다시 한번 수비진에서 호러쇼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다만 어쨌든 정신 차리고 다시 홈에서 임하한다면은 무승부의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 가운데 역시나 아산도 원정 경기고 아산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좀 한 점 차지 않을까. 무승부 햄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봐도 어려워요. 무마음이 1대1이고 햄무하면 2대1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좀 어려운 경기인 만큼 어쨌든 아산 사이드로 봅니다. 지금 부산은 배팅을 하면 안 돼요. 프렌치를 빨리 못 찍는 게 나아 보이고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김천보다 부산이 더 심해요, 루팡님. 부산은 답이 없어요, 진짜. 경기 보면은 수비가 공격이 그나마 좀 괜찮아. 근데 뭐 안병준도 최근에 많이 못 뛰잖아요, 부산이. 그래가지고 오늘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뭐 몸 상태나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해서 못 뛰고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요, 부산이. 어쨌든 피오렌티나 대 로마로 넘어와서 피오렌티나 지금 자료가 없는데 8위, 로마가 6위, 5위 라치오와는 승점 3점 차. 피오렌티나와 로마의 승점 차이는 3점 차. 뭐 이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두 팀이 어쨌든 유로파권 싸움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면 상당히 중요하고 둘 다 사실 이번 경기를 좀 이겨야 되는 상황은 분명해요. 피오렌티나도 어쨌든 최근에 3연패를 겪으면서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고 어쨌든 부상자 쪽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피오렌티나 풀스쿼드입니다. 진짜 간만에 풀스쿼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제 생각에는 최근에 피오렌티나가 안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쉽게 판단했다가는 한 방 먹을 수 있어요. 왜냐? 피오렌티나 최근 3경기 미드필더진 거의 2군으로 돌아갔어요. 2군이라기보다는 다 벤치 자원 원래. 뭐 토레이라도 최근에 복귀했기 때문에 지난 경기는 안 뛰었었고 뭐 카스트로빌레나 뭐 이런 애들도 부상해서 막 복귀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아마 선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전에 뭐 암라벳이나 뭐 말레 이런 애들이 뛰었거든요. 던카니아 뭐 그렇다 칠 수 있겠는데 거의 뭐 2군 내지 1.5군 벤치 자원들이 최근에 미드필더진을 많이 구성했었던 피오렌티나의 상황에서 지금 부상자가 다 돌아온 상황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 분명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동기부여가 떨어지지는 모르겠는데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최근에 빡빡한 일정에서 오늘은 일주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좀 나은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겠고 로마 같은 경우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이제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잡으면서 이제 결승행을 확정 지었고 그 경기 이제 결승에 이제 페노르트랑 붙잖아요. 우승하면 유로파 확정이에요. 지금 리그에서 경기 유로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유로파 컨퍼런스라는 또 보험까지도 있는 상황. 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미키타리안이 여전히 빠지게 됐고 좀 지난 레스터전에 좀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 쪽에 젊은 자원인 아페나기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뭐 크리스탄테나 뭐 올리베이라 같은 미드필더 자원들이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어려워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경기인 만큼 뭐 그대로 뛸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얘는 뭐 어차피 로테이션급이고 어쨌든 제 생각에 요거는 무리뉴가 수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체력적으로도 밀리고 당장 피오렌티나가 부상자가 다 돌아온 상황에서 꽝 하고 붙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원정 경기에다가 주중 경기까지 있었고 피오가 더군다나 최근에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의지가 좀 확실히 있는 상황에 수비적으로 나올 상황에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무승부햄으로 볼 것이냐 로마 프렌으로 볼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로마 승의 확률이 좀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프렌은 뺐고요. 무승부햄무 결국 이것도 고배당을 노릴 만한 경기다.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안 좋았던 건 사실이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긴 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뭐 밀란 상대로 1대0이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5대0 당해서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력이었어요. 전반에만 이제 좀 비비다가 후반 체력적으로 좀 빠지고 나서는 그냥 완전히 밀렸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승부 가능성도 좀 1대1 무승부가 뜨면은 1대1 정도고 어쨌든 후반에 또 로마가 지칠 가능성과 그래도 피오렌티나의 주전 라인업이 가동된다는 점 이런 점 좀 봤을 때 해무 쪽인데 제 생각에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공격진 전체적으로 이제 블라호비치 빠지고 나서 빵빵 터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골씩 주고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아니면 그래도 피오가 한 골 더 넣고 햄무가 뜨거나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어는 어렵고 요한님 제 그 기다리신다면서요. 제가 안 올려드렸는데 왜 가셨어요? 좀 안 올려드렸는데
안 좋아 보여서 안 갔거든요. 고민하다가 엔비드 나오길래 안 가야겠다 싶어서 안 갔는데. 자, 어쨌든 NBA로 이제 넘어와서 미러키 대 보스턴 2라운드 플레이오프 2라운드고요. 일단은 시리즈의 우위는 미러키가 지난 경기 진짜 극장승이었죠. 잡아내면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야니스가 사실 지난 경기 거의 펄펄 날았었고요. 결국 보스턴이 야니스에 대한 수비는 분명히 약해졌거든요. 왜냐? 다른 선수들이 터져서 경기를 내줬던 그 사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줄 건 주자, 대신 다른 애들 막자라는 전략으로 나왔고, 다른 뭐 그레이슨 알렌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야투 부진은 좀 있었어요. 다만 쿤보가 미친 활약을 지난 경기 펼쳐줬었고, 보스턴 같은 경우 뭐 브라운이 분전했습니다만 복귀한 스마트 조금 아쉬웠고, 제이슨 테이텀이 제가 본 테이텀 중에 거의 제일 못했어요. 제가 본 테이텀 중에 거의 역대급으로 그 정도 했는데 2점 차가 나왔습니다. 테이텀 거의 호러쇼였거든요. 진짜 혼자서 그냥 패배를 만들었어요. 그냥 수비는 수비대로 안 하고 거의 뭐 진짜 테이텀 때문에 그냥 진 건데, 그 정도로 못했어도 사실 2점 차가 나올 만큼 미러키가 쉽진 않습니다. 쿤버가 엄청 잘했고 테이텀이 똥 쌌는데 2점 차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보스턴 쪽으로 좀 찔러볼 만한 사이즈고요. 애초에 미러키의 창이 보스턴의 방패를 뚫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스턴이 수비적으로 괜찮았어요. 괜찮았던 가운데 뭐 쿤버야 어차피 뭐 터질면 터지는 선수고, 다만 이제 공격적으로 지난 1차전처럼 그때는 브라운이 쌌고, 오늘은 그때는 최근 경기는 테이텀이 지리면서 뭐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는 저는 보스턴이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격 쪽에서의 조금 더 적극적인 테이텀의 공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수비에 대한 부분은 양 팀이 지난 경기와 비슷하게 가져가는 가운데 보스턴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슈퍼스타나 1옵션들의 이런 것들 부진하면 지는 건 당연한데, 부진하고 2점 차면은 다시 한번 찔러보는 게 맞아요. 애초에 저는 전력이 미들턴 빠진 상황에서 보스턴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보스턴 쪽으로 보고, 역시나 그리고 언어바는 언더 봅니다. 이거는 오바를 못 가요. 와, 둘이 경기하는 거 보면은 뭐 언더가 뭐 확실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보스턴 승이나 언더나 저는 둘 다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결국 이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둘다 창이 먼저 가는, 얘네는 수비가 먼저예요. 둘 다 수비하는 거 보면은 와, 이 시리즈 끝나고 컨퍼런스 파이널을 어떻게 치를까 걱정이 될 정도로 몸으로 완전 붕괴고 막 비비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바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뭐 보스턴 입장에서 테이텀이 다음 경기, 오늘 경기 살아난다 해도 브라운이 귀신같이 부진할 수 있겠고, 미러키는 쿤버가 날아다녔어도 100점 간신히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 쪽의 선택지도 분명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을 일단은 봅니다. 두 번째 경기, 골든스테이트 대 멤피스. 골스 승 보고요. 이거는 뭐 모란트가 일단 없기 때문에 골스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홈에서 이제 3대1로 리드를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어 보이고, 지금 2대1로 골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이제 골스가 지난 경기 학살을 했었고, 뭐 조던 풀이 모란트를 담궈 버렸죠. 그러면서 모란트가 오늘 경기에 이제 출전을 하기 좀 힘들 걸로 보이지만, 딜런 브룩스가 돌아오는 점은 있다. 뭐 수비적으로는 오히려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물론 멤피스가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에 모란트가 없었을 때 성적이 더 좋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데스먼드 베인이 잘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좀 어쨌든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분명히 부진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골스가 쐐기를 박을 만한 경기를 오늘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일반승 정도는 보지만 핸디캡은 잘 모르겠어요. 10.5? 딜런 브룩스 그래도 복귀했거든요. 저는 표에는 일단은 골스 승만 올라갔는데 핸디는 잘 모르겠다. 대신 언오버 224.5 언더 봅니다. 오늘은 언더가 좀 뜨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브룩스가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야투 기복이 너무 심해요. 안 들어갈 때는 진짜 10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을 정도로 안 들어가는 모습이고, 대신 수비적으로는 골스의 여러 선수들을 좀 괴롭혀줄 수 있다라는 부분. 골스가 만약에 고전한다면은 공격적으로 좀 멤피스의 에너지 레벨 높은 수비에 좀 고전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승리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그래도 저득점을 예상합니다. 멤피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빌려면은 모란트가 빠진 상황에서 이거 수비로 비빌 수밖에 없다. 골세 턴오버 유발 이런 부분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핸디는 10.5는 저는 좀 선 넘은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멤피스가 모란트 빠지고 정규 때 강했던 부분이 있고 물론 정규 때 강했던 걸 풀업 때 들고 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10.5는 좀 그렇다. 어쨌든 오늘 분석은 여기서